10년에 하나도 못할 수 있는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또 열심히 하죠. 네. 임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건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거 그렇죠. 아니겠어요? 정답이 당연히 없는 게 그 원룸 중개에서 뭐 월 5천 벌 수도 있는 거고. 공인중개사 수입. 네.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, 천차만별이죠. 천차만별이긴 한데. 근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역성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지역별로 뭐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뭐 원룸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. 어떤 지역은 뭐 토지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큰 그 어떤 빌딩일 수도 있고 네. 물건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거 그렇죠. 아니겠어요? 정답이 당연히 없는 게 그 원룸 중개에서 뭐 월 5천 벌 수도 있는 거고 빌딩 중개에서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물론 자기한테 뭐, 맞고 네. 시장에 맞는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수료 크기가 뭐 30이든 아니면 50이든 큰 금액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뭐 거래 어떤 건별로 수수료 크기가 작은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많이 양을 많이 해야 되고 계약을 많이 해야 네. 되는 부분도 그렇죠. 빌딩 네. 뭐 100억이다. 그렇죠. 그러면 네. 수수료가 뭐 1억 그러니까요. 가까이 될 수도 네.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걸 쫓다 쫓다가 보면 만약에 진짜 1년에 한 그렇죠. 가지가 아니라 10년에 하나도 못할 수도 그렇죠. 있는 거죠. 취급하는 어떤 물건별로 중개 보수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.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그게 패턴들이 대부분 그 다음 달도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차이가 있다고 해봤자 뭐 가을에 이사철일 때 좀 아파트 거래량 많아지고 뭐 대학가 원룸촌이면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 방 구하러 많이 오고 이 정도의 차이고 상업용처럼 진짜 막 2달 동안 빵원이다가 뭐 3달 만에 5천 막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. 네, 이렇게까지 격차가 그렇죠. 벌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볼 때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연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따지면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. 네. 근데 이제 비주거용, 즉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빌딩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크기가 이제 큰데 그 달에 이제 수익이 탁 발생하더라도 네. 그 이후에 뭐 5달 동안 네. 뭐 아무 그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또 열심히 하죠. 네. 임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정적인 수익 때문만이 아니라 또 더 큰 매매를 위해서 네. 발판으로 또 임대를 꾸준히 평소에 하다 보면 또 길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선생님처럼 말씀. 길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꼭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매매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네. 수익도 없고 하니까 의욕도 안 나고 하는데 네. 그 임대 네, 맞아요. 부지런히 맞추다 보면 또 그 건물주가 예.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. 맞습니다. 진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가 전문이다 그러면 그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상가 상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밥 먹으러 회식도 골고루 다니고 이런 것도 다 사실 뭐 이걸 업무라고 보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다 업무의 연장선이거든요. 사실 관계 좋은 유대관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좋은 소문이 퍼져서 야, 저기다 거래해라. 아 저기 어디 중개사 그 착하더라, 친절하더라. 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어. 성실하고 네. 그런 어떤 상인들한테 잘하더라. 이런 말 한마디가 사실 또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엄청 재밌는데 사실 좀 제가 그런 케이스고 이런 근데 이것까지 막 이것까지 업무야?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, 그냥 깔끔한 뭐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라는 게 말 그대로 부동산을 중개를 하는 네. 거죠. 사람이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네.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뭐 기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컴퓨터적으로 뭐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. 그런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. 거죠.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네. 수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궁극적으로 뭐 수입이란 부분에 있어서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차이 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그런 어떤 물건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어떤 관심도나 적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아야지 더 열심히 더 네.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. 맞습니다.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한번 나눠봤습니다. 네. 그 물건별 특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네. 자기가 어떤 게 더 맞을까.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업무 외적인 뭐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. 또 중개대상물 중요하죠. 특성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.
그런 부분을 네. 좀 더 면밀하게 네. 그 차이 나는 부분들도 파악해야 맞습니다. 되는 부분. 또 그리고 그 주 고객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예를 들면 원룸이면 뭐 대학생일 사회초년생일 거고 아파트면은 그 뭐 40, 50대 아주머니 분들일 거고 상업용 부동산이면 남자 사업가일 경우가 많을 테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더 융화가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